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의 휘감을 최대 재료는 미국 월간 고용보고서입니다. 높은 금리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거울지 관심인데요. 지난 1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2월 고용이 탄탄한 것으로 나오면서 일제히 급락한 바 있습니다.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17만 명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실업률 전망치는 4.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중국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빠진 월가는 고용보고서 외에도 주 초부터 여러 경제지표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는 3일에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나오고 S&P 글로벌의 미국 1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4일에 발표하는 12월 구인 이직보고서 졸지보고서는 고용보고서에 앞서 고용시장에 대한 힌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ADP는 오는 5일 1월 전미 고용보고서를 내놓는데요. 같은 날 미국 상무부는 12월 무역수지를, ISM은 1월 서비스업 PMI를 발표합니다. 미국 경제의 70% 정도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만큼 ISM 서비스업 PMI는 무게감 있는 지표로 꼽히는데요. 같은 날 S&P 글로벌의 1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도 나옵니다. 하루 뒤인 6일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투자자들에게 쥐어줄 예정인데요. 마지막 거래일인 7일에는 월간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챙겨봐야 할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도 초미의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관세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내놓을 관세 정책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주판화를 잘 튕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방준비제도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3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준비 중입니다. 4일에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 날인 5일에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미셸 보우먼 연준이사, 제퍼슨 연준 부의장 등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달 6일 마이크를 잡습니다. 7일에는 가장 매파인 보우먼 연준이사,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 등의 발언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만 총 12번의 연준 고위 관계자의 코멘트가 준비된 셈인데요. 미국 이외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꼽힙니다. 또 빅테크의 실적으로는 알파벳과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도 대거 쏟아지는데요. 3일에는 팔란티어, 4일에는 알파벳, AMD, 페이팔, 머크, 파이자, 그리고 5일에는 월트 디즈니, 포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6일에는 아마존, 릴라이 릴리 등이 실적을 나타냅니다. 딥시크 여파 속에 AI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아마존과 알파벳의 실적 전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이션와이드 수석시장 전략가인 마크 해켓은 딥시크 충격을 두고 대규모 기술 분야에서 변동성은 위험보상 균형이 확대되고 매도에 취약하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전설로 불리우는 가치투자자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은 지난달 말 미국 뉴욕 맨하튼 사무실에서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투자 환경을 Sea-Change로 설명하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Sea-Change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나오는 표현으로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를 뜻하는데요. 막스 회장은 수십 년간 이어온 투자 전략을 수정할 때가 됐다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 3.5%까지 하락한 뒤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하에 유리하던 레버리지 전략이 이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막스 회장은 1980년 은행에서 개인 대출을 받을 때 서류에 적힌 대출 이자율이 연 22.25%였는데 4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연 2.25%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40년간 투자자가 많은 수익을 낸 것은 금리 하락이란 순풍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쉬워졌고 부도와 파산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막스 회장은 금리의 하락은 공항의 무빙워크와 비슷하다며 사람들은 무빙워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간과하고 자신이 체력이 좋아졌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금리 하락 환경에서 효과적이었던 건 전략이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기관 투자자에 대한 신용대출, 채권 투자가 주식보다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오히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상승세를 보이는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향후 수익률이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JP모건 체이스 조사를 인용해서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한 적은 역사적으로 4번 있었고 이번이 5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2배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과거를 돌아봤을 때 향후 10년간 예상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에서 2% 정도라고 합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내재 가치가 없으므로 투기성 투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조 바이든 정부 행정 때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막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도발하면 그가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통 이런 내기를 걸지 않는다면서도 꼭 걸어야 한다면 향후 6개월 내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진전이 생겼다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해서 숏 투자의 전설로 불리며 영화 빅쇼트의 배경이 된 주인공 4인방이 지금은 오히려 롱 포지션을 잡을 때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포터 콜린스, 빈센트 다니엘, 스티브 아임스만, 데니 모지스는 28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대체 투자 컨퍼런스에서 빅쇼트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비관론자로 명성을 떨친 빅쇼트 4인방은 의외로 숏 전략 대신 롱 전략을 권했는데요. 포터 콜린스는 우리가 커리어 내내 해왔던 것은 역발상 투자라며 고평가된 자산과 함께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인방은 저마다 식견으로 시장이 주목하지 않은 동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콜린스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아시아 주식에 주목하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증시를 아우르는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는 4개월간 이어졌던 하향세로부터 반전에 성공해서 31일 오후 기준 지난달보다 1.56% 올랐습니다. 콜린스와 함께 시울프 캐피털을 공동 창립한 빈센트 다니엘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달러 약세를 예상하며 중국 증시 등의 신흥국 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했는데요. 이들은 주택 관련 건설주 등 가치주 투자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아이스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말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 부문 지원이 예상돼서 주택 건설업체 관련 주식의 전망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 미국 주택 건축 지수를 추적하며 건설사에 투자하는 iShares US 홈 컨스트 디렉션 상장지수 펀드 ETF는 올해 들어서 6.58%나 상승했습니다. 데니 모지스 벤처 창업자는 가치주를 매집하고 있다며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금에도 투자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호황이 계속되자 월가의 대표적인 숏 투자자들마저 롱 투자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들은 딥시크 충격으로 미국 증시가 흔들렸던 지난 27일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요. 빈센트 다니엘은 인공지능 AI는 결코 죽지 않는다며 결국 AI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빅쇼트 4인방은 27일 하루 동안 16.97%가 빠졌던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도 숏 투자가 아닌 저가 매수 기회로 파악했는데요. 뉴욕 증시의 17년 동안 연속 상승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모회도 기관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헤지펀드 분석기관인 헤지펀드 리서치에 따르면 숏 전략을 구사하는 월가의 숏 바이어스 헤지펀드의 수는 지난해 102개에 불과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2008년보다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숏 바이어스 헤지펀드는 기업의 취약점을 파악한 뒤 이를 공표해서 숏 포지션 수익을 실현하는 행동주의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지난 15일에는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행동주의의 공매도 투자자 힌덴버그 리서치가 8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이번 주도 성공투자 파이팅!